우리 계약 종료합시다. 동우는 25년 결혼 생활을 마치 불량 프로젝트를 중단하듯 선언했다. 식탁 위에는 지우가 공들여 만든 저녁 식사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이었다. 지우는 오후 내내 동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동훈은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당신이 만드는 음식은 너무 복잡해.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이면 충분한데 왜 항상 15가지 향신료를 넣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너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냐고. 25년 동안 당신의 셔츠를 다리고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당신의 딸을 키우고 당신의 집을 지킨 나는 도대체 뭐였냐고. 하지만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동훈에게 자신은 고장난 가전제품이었다. 초기엔 쓸모 있었지만 이제는 수리비가 더 드는 낡은 기계. 알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우는 그녀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불편했다. 예상했던 눈물과 애원이 없었다. 짐은 내일 택배로 붙일게요. 오늘은 유린에서 자고 올게요. 지우는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동우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흘끗거렸다. 지우는 현관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녀가 결혼할 때 신었던 구두는 신발장 맨 안쪽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채로. 문이 닫혔다. 똑. 아주 조용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동훈의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동훈은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다. 침대는 넓었다. 너무 넓었다. 지우의 베갯잎에선 여전히 그녀가 쓰던 샴푸 냄새가 났다. 라벤더와 제스민. 동훈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다. 아니, 잠들려 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훈은 6시에 일어났다. 평소대로. 하지만 주방에 커피 향이 없었다. 지우는 늘 동훈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다. 동훈은 처음으로 스스로 커피를 내렸다. 버튼을 눌렀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물통을 채워야 한다는 걸 까먹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지우가 다 했구나. 동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넥타이가 없었다. 아니, 넥타이는 있었다. 하지만 다림질이 안 된 채 구겨져 있었다. 지우는 매주 일요일 저녁 동훈의 넥타이를 다렸다. 동훈은 구겨진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소장님 넥타이가 알아. 바빠서. 동훈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동훈의 집은 완벽했다. 아무도 리모컨을 옮기지 않았고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없었으며 거실에 불필요한 장식품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이 막혔다. 너무 조용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도 베란다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드라마 보며 웃는 소리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동훈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클라이언트 접대였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발을 헛디뎠다. 평소 같으면 지우가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뒀을 텐데 이제는 동훈의 구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동훈은 넘어지며 옆구리를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혔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너무 아팠다. 동훈은 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지우는 이미 떠났다. 동훈은 바닥에 누운 채 울기 시작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 흐리는 눈물이었다. 술 때문인지 아픔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그는 겨우 일어나 침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침대에 쓰러지려는데 무언가 발에 밟혔다. 지우의 귀걸이였다. 동훈이 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진주 귀걸이. 지우는 그걸 아껴서 특별한 날에만 착용했다. 동훈은 귀걸이를 주워들었다. 작고 차갑고 외로웠다.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그날 밤 동훈은 귀걸이를 손에 쥔 채 잠들었다. 아니,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오후 2시였다. 회사에 처음으로 지각했다. 이혼 후 3개월. 동훈은 독감에 걸렸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조차 마실 기력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소장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안. 못 가겠어. 대신해줘. 네? 소장님이 직접 안 오시면. 부탁이야. 동우는 전화를 끊었다. 평생 처음으로 일을 포기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시야가 흐려졌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가 보였다.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는 지우. 꿀물을 타서 가져오는 지우.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는 지우. 하지만 손을 뻗으면 사라졌다. 그녀는 환영일 뿐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동우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동우는 일어날 수 없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둘뿐이었다. 지우와 유리. 아빠, 유리였다. 딸은 비서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유리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경악했다. 아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방은 엉망이었다. 먹다 만 컵라면, 더러운 옷까지 쓰레기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되도록 왜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유리는 아버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동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유리야. 미안해. 뭐가요? 다. 아빠가 다 미안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리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동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24살 딸이 나이 든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 얼마나 한심한가. 유리야, 그만해. 아빠가 할게. 아빠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우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청소를 마친 유리는 주방에서 죽을 끓였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동우는 딸이 내민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이 이상했다. 너무 싱거웠다. 하지만 동우는 아무 말 없이 다 먹었다. 유리야. 네,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유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아빠보다 100배는 더 잘 지내요. 유리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엄마는 요즘 카페를 운영해요. 지우의 정원이라고. 손님도 많이 오고 SNS에서도 유명해지고 있어요. 엄마는 매일 웃어요. 진짜로. 아빠랑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에요. 동우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리는 계속했다. 민재 아저씨라고. 목수예요. 아저씨가 엄마 카페 인테리어 해주러 왔다가 사귀게 됐대요. 아저씨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엄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고, 엄마 손잡고 산책하고, 엄마를 위해 나무 화분대 만들어주고. 엄마가 행복해하는 거 보면 저도 기뻐요. 유리야, 그만. 왜요? 듣기 싫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돈? 집? 그게 다예요? 엄마는 25년 동안 아빠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아빠는 알아요? 동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몰랐다. 정말로 몰랐다. 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아빠 눈치 보는 거.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삼키는 거. 엄마가 밤에 혼자 우는 거. 아빠는 몰랐겠지만 엄마는 고통스러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빠는 엄마의 인생을 훔쳐갔어요. 25년을.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유리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냉장고에 반찬 채워뒀어요. 약 챙겨 먹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유리야, 가지 마. 현관문이 쾅 닫혔다. 동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유리가 채워놓은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동우는 반찬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김치였다. 한 입 먹었다. 짰다. 너무 짰다. 유리는 아직 요리를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우는 김치를 먹으며 울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딸의 존경, 자존심 그리고 자기 자신. 그날 밤 동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베란다에 나가 말라 죽은 율마 화분을 바라봤다. 지우가 7년 동안 키운 나무. 그녀가 가장 아끼던 것. 동우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너무 늦었지만 죽은 것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무는 여전히 죽어 있었다. 동우는 화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미안해. 이혼 후 6개월. 동우는 프로젝트 답사로 교회로 나갔다. 차를 운전하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일도 예전 같지 않았다. 집중이 안 됐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체중이 7kg 빠졌다. 신호대기 중 동우는 무심코 창밖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지우의 정원. 통유리 온실 카페. 그 안에 지우가 있었다. 동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카페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예전보다 훨씬.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사한 린넨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카페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정도가 아니었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투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남자가 선반을 다는데 지우가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했다. 조금 더 왼쪽 아니야 오른쪽. 남자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선반을 다 달고 나서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동우는 숨이 막혔다. 지우는 남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키스를 받았다. 길고 깊은 키스. 동훈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키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남자가 지우의 코끝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지우가 남자의 손을 잡아 입술에 갖다 댔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동우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질투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후회인가? 아마 전부였을 것이다. 젠장. 동우는 중얼거리며 차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카페 안에서는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지우는 한 명 한 명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고 꽃을 포장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우와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마감 시간인 듯 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을 비췄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남자가 뭔가 말했고 지우가 크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동우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우를 저렇게 웃게 만든 적이 없었다. 동우는 일어섰다. 가야 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지우가 이쪽을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동훈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민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동훈에게 걸어왔다. 여긴 웬일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전에 그 온화함은 없었다.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세요. 여긴 지나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동우는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봤다. 예전엔 늘 동훈을 올려다봤는데 이제는 내려다봤다. 자세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였다. 뭐하러 왔어요? 너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당연히 잘 지내죠. 당신 없으니까. 지우의 말은 가시였다.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남자 누구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남편이었어. 이었어요. 과거형.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우는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다. 지우 씨 괜찮아요? 민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동훈을 바라봤다. 동훈보다 키가 10cm는 더 컸다. 체격도 훨씬 좋았다. 괜찮아요, 민재 씨.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 아는 사람. 25년 결혼 생활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다. 동우는 주먹을 쥐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할 얘기 없어요. 다 끝났잖아요. 당신이 끝내고 싶어 했잖아요. 축하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나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다시.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당신 정말 웃기네요. 25년 동안 날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왜요? 외로워서요?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면 다른 남자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자존심 상해서요? 동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의 말이 다 맞았다. 한동훈 씨. 지우는 처음으로 동훈을 이름으로 불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성공했고 책임감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의 액세서리로 본 거예요. 편리한 가사 도우미, 무료 육아 도우미, 당신 어머니 케어해주는 효부. 그게 당신이 본 나였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알아요? 나 결혼 전에 꿈이 있었어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며 반대했죠.
나는 포기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25년 동안 내 꿈을 접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민재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유가 아니라 지지의 손길이었다. 지우는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동훈을 봤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그 완벽하고 고요한 살. 이제 가지셨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우는 민재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동우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봤다. 민재가 지우를 안았다. 지우는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은 하나였다. 동우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었지만 운전할 수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박았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50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빌고 있는지도 몰랐다. 시간을 되돌려달라는 건가? 지우를 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건가? 1시간 후 동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를 몰았다. 집이 아니라 딸 유리의 작업실로 향했다.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았다. 아빠? 왜 이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동훈의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다. 유리야. 아빠 죽을 것 같아. 유리는 아버지를 안으로 들이고 물을 건넸다. 동훈은 물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엄마 봤어. 그래서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알아요. 민재 아저씨죠. 유리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동훈은 딸을 쳐다봤다. 너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죠. 전 엄마 편이에요. 유리야, 엄마가 나 없이도 너무 행복해 보여. 날 완전히 잊은 것 같아. 당연하죠. 유리의 차가운 대답에 동훈은 얼어붙었다. 엄마는 25년 동안 아빠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아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유리는 카메라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다. 이거 봐요. 화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우의 사진. 꽃을 가꾸는 지우, 손님과 웃는 지우, 민재와 함께 있는 지우. 이게 엄마예요. 진짜 엄마. 아빠랑 살 때 엄마는 가짜였어요. 억지 미소, 억지 행복, 억지 만족.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 속 엄마는 진짜예요. 유리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동훈과 지우의 결혼 사진. 젊은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눈빛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다. 이거 봐요. 결혼식 날 엄마 표정.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아요. 엄마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 결혼이 실수라는 걸. 하지만 사랑했으니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유리는 사진을 넘겼다. 출산 후 지우의 모습. 갓 태어난 유리를 안고 있는 지우. 그녀는 지쳐 보였다. 엄마는 나 낳고 산후 우울증 왔었어요. 심각했대요. 하지만 아빠는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빴으니까. 난 몰랐어. 그게 문제예요. 아빠는 늘 몰랐어요. 엄마가 우는 것도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아빠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 전 어렸을 때 일기를 봤어요. 엄마 일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도 동훈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투명 인간인가? 나는 살아있는 걸까? 이게 뭐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동훈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엄마는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다고 했대요. 하지만 참았어요. 나 때문에 나한테 온전한 가정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25년을 버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대학 졸업하고 엄마는 결정했어요. 이제 그만 자기 인생을 살기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아빠는 엄마의 20대, 30대, 40대를 다 가져갔어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유리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아빠, 전 오늘 엄마랑 약속 있어요. 민재 아저씨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저씨 부모님도 엄마 엄청 좋아하시대요. 아마 곧 재혼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동우는 벌떡 일어났다. 유리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아빠 거 아니에요. 엄마 내버려둬요. 아빠도 아빠 인생 사세요. 유리는 나갔다. 동우는 혼자 남았다. 딸의 작업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가 동훈의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 동훈, 지우, 유리. 하지만 이상했다. 세 사람이 같은 프레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연결되지 않은 가족. 그게 그들이었다. 동훈은 사진을 응시하다 벽을 주먹으로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나았다. 동우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손을 다쳐서 왔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쩌다 다치셨어요?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다. 동우는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동우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그가 평생 그린 설계도들이 쌓여 있었다. 날카로운 직선들, 차가운 콘크리트, 기능적 완벽함. 그게 한동훈의 세계였다. 그는 새 도화지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곡선, 부드러운 라운드, 큰 창문, 정원, 온실, 식물이 자라는 집, 사람이 숨 쉬는 집. 새벽 5시 동우는 완성된 스케치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지우가 원했던 집이구나. 너무 늦었다. 이 집은 이제 지을 수 없었다. 지우는 이미 자신의 정원을 만들었다. 동훈 없이. 동훈은 스케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다시 주워 펼쳤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그는 결심했다. 그래, 나도 변해야지. 늦었지만. 다음 날 동훈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파트너들은 경악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쉬고 싶습니다. 30년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동훈은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큰 집은 팔았다. 지우와의 추억이 너무 많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동훈은 화분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율마, 몬스테라, 고무나무. 그는 인터넷으로 식물 키우는 법을 배웠다. 서툴렀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식물을 죽이기도 했고 햇빛을 너무 적게 줘서 시들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동훈의 베란다는 작은 정원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좋지? 잘 자랐네. 예전에 한동훈이라면 이걸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다. 지우가 왜 식물에게 말을 걸었는지. 그녀는 외로웠던 것이다. 어느 날 동훈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리야, 시간 있니? 왜요?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 유리는 놀란 것 같았지만 응했다. 주말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우는 확실히 말랐다.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운동하고 있어. 건강해지려고. 그래요? 유리야, 동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가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큰 집은 팔았고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갑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늦었지만 동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베란다 정원. 이거 아빠가 키운 거예요? 응 서툴지만 엄마한테 배우고 싶은데 불가능하겠지? 유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동훈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빠 진짜로 변하려는 거예요? 그래 엄마를 되돌릴 순 없어. 하지만 적어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한테는 더 나은 아빠가 되고 싶고.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미안해 유리야. 진심으로.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붕대가 감긴 손. 이건 뭐예요? 넘어졌어. 거짓말. 유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빠 자해하지 마세요, 제발.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들켰다. 약속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식사를 마치고 유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 전할 말 있어요? 동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한테 행복하라고 전해줘. 진심으로. 유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것도 동우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카드와 수표가 들어 있었다. 율마 값이야. 아빠가 죽게 내버려 둬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카페 성공 축하한다고. 유리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엄마 곧 재혼할 거예요. 다음 달에. 동훈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래. 잘 됐다. 엄마 행복하면 됐어.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동훈은 혼자 술을 마셨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했다. 정신이 흐릿해졌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 씨. 재혼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미안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2주 후 택배가 도착했다. 작은 화분. 율마였다.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카드가 함께 있었다. 동훈 씨.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뿌리가 살아있었대요. 당신이 물을 줬다고 유리가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사람도 나무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저를 위한 최고의 사과예요. 지우. 동우는 카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를 놓아줬다. 동우는 율마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햇빛이 새싹을 비췄다. 그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잘 자라렴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몇 달 후 동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원봉사 건축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 일. 돈은 안 됐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는 설계에 정원을 포함시켰고 넓은 창문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날 입주민들이 환호했다. 한 할머니가 동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이에요. 동훈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날 저녁 동훈은 혼자 와인을 마셨다. 베란다에 앉아 자신이 키운 정원을 바라봤다. 율마는 이제 제법 자랐다. 다른 식물들도 건강했다. 그는 서툴렀지만 정원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율이었다. 아빠 내일 시간 있어요? 왜? 엄마 결혼식이에 와도 돼요. 엄마가 와도 된대요. 동훈은 숨이 멎었다. 내가 가도 돼? 네, 엄마가 말했어요. 한동훈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 함께 축하해줘도 좋다고. 동훈은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갈게. 다음 날 동훈은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심 어린 눈물. 식이 끝나고 지우가 동훈에게 다가왔다. 와줘서 고마워요. 축하해, 진심으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다. 유리한테 들었어요. 많이 변했다고. 노력 중이야. 잘 됐네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너만큼은 아니겠지. 지우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동훈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우리 나쁘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다른 길. 민재가 지우를 불렀다. 그녀는 동훈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동훈 씨. 안녕히, 지우 씨. 지우는 민재에게 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동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팠다. 여전히.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동훈은 결혼식장을 나왔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동훈은 베란다에 섰다. 율마에 물을 주며 말했다. 우리 잘해보자, 천천히.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동훈은 더 이상 완벽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툰 정원사로서.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에서 지우도 같은 비를 맞으며 민재와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동훈은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믿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만 서로 다른 정원에서